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해온 결실을 드디어 맺었는데요. 우리가 결과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돼 있죠.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좀 가지시되, 여러분들이 시험 본 결과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정답들이 나오게 됐는지 선생님과 함께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은요. 자, 문제 1번 보시면, 우리가 연습 많이 하셨을 겁니다. 주어진 그림들, 가나다 다 익숙한 그림이죠. 그림 가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네, 우리가 이제 옛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별자리판이죠. 별자리판. 돌판에 새겨놓은 별자리판.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앙부일구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과학유산 중에 하나인데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해시계. 선생님이 이거 앙부일구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날짜까지 표시되는 시계다. 굉장히 좋은 시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와 날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혼천의, 그죠? 예, 우리 이제 고위권 지폐에도 나와 있는 그런 과학문화유산 중에 하나인데, 이 혼천이는 하늘에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천체들의 운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옛 선조들이 미리미리 구현해 놓은 그러한 이제 천체와 관련된 천체 운행과 관련된 그러한 과학유산이죠. 그래서 보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기억에 천상열차 분화지도가 별들의 위치를 우리가 표시해 놓은 것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별자리판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해시계인데 앙부일구 절기와 시각을 모두 알 수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에 혼천이가 지진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렇죠. 여러분들 쉽게 골라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귿이 바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정답은 바로 4번 기억과 니은이 짝 지어져 있는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네, 우리가 기존에 역시 선생님이 이제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대성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었죠. 지금 그림 가와 그림나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구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쭉 써놓은 것이고, 그림 나는 바로 지구 대기의 진화 과정에 관련된 그래프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개의 과정을 연동해서 꼭 우리가 기억을 해두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막상 보기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보기들로 보입니다. 배점은 3점이지만 자, 문제 기억 볼게요. 보기. A 시기에 멘틀과 핵이 형성되었다. 근데 A 시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행성 충돌이 시작되자마자 이때가 A입니다. 자, 미행성 충돌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됐겠습니다. 멘틀과 핵은요, 지구가 유동성을 갖기 시작한, 즉 지구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이후, 즉 B 과정 이후에 시작되었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틀린 것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니은이요. 지표 온도는 B 시기가 C 시기보다 높았다 그랬습니다. 지표의 온도라고까지 명시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됐다는 게 이제 어디에 이런 바다가 형성된 거냐? 바로 지표에. 그렇죠. 지표 부근에 물질들이 고체로 되어 있는 물질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유동성을 갖는 액체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지표 온도가 가장 높았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거기에 비가 내려서 바다가 형성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온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가 오히려 B이고 C로 가면서 점차 온도가 낮아졌으므로 보기 니은은 우리가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기 디귿 보시면요. D 시기의 대기 중 기체의 분압의 크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순이다. 그런데 바로 이 디귿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했을 부분인데요. D 시기가 언제냐면 최초의 생물체가 출현한 겁니다. 네. 최초의 생물체가 출현한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성칸브리아대죠. 네, 성칸브리아대. 이 성칸브리아대가 이제 언제부터냐면 약 38억 년 전쯤에 이제 원시각이 형성되면서 성칸브리아대가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시생대에서, 그죠? 예, 성칸브리아대 초반에 이미 생물체가 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분압을 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지구 탄생 초기란 얘기인데요. 지구 탄생 초기쯤에 보면은 시기적으로 약간 질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오른쪽 그래프 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질소가 가장 많을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산소는 우리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한 20억 년에서 30억 년 사이에, 그죠? 예.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최초의 생물체가 출현한 건 언제라고요? 그렇죠. 30억 년보다는 이전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산소를 발생시키기 시작한 것들은 원시 생명이 나타난 이후에도 우리가 갈조류나 녹조류에서 나타난 거니까 쉽게 말해서 기체 분압의 크기가
이산화탄소와 산소, 질소 이 순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의 순서는 아닐 거다. 예.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한 18억 년 요때쯤부터 15억 년에서 20억 년 사이쯤부터 비로소 이런 어떤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사실은 여기 또 이제 표시되지 않은 기체 중에 하나가 바로 알곤이죠. 예, 알곤. 알곤 같은 경우에 또 이산화탄소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디귿은 생명체 출현 시기와 이 기체의 분압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분압이 이렇게 변화된 어떤 시간적 과정을 아신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겠죠. 역시 뭐 그렇게 보기 디귿 때문에 이제 3점이 배점이 된 것 같고요. 그 부분만 명확하게 아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문제 2번 정답은 그래서 바로 답 2번 되겠습니다. 보기 니은만 옳은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봅니다.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검토하신 교재 중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자, 화석의 산출 범위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화석의 종류가 가부터 라까지 5가지가 있고, 지층의 종류가 5가지가 있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가 먼저 생성됐고, E로 갈수록 나중에 생성된 지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지층 속에 있는 화석을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시대 구분 보통 어떻게 하냐면, 특정 생물이 출현한 시기, 그 다음에 멸종된 시기들을 체킹해가지고 가장 많은 생물들이 출현하면서 동시에 멸종된 시기. 자, 이런 시기가 바로, 그렇죠.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되겠죠. 그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A와 B 사이에는 출현 또는 멸종한 그 생물이 없는 걸로 봐서 A, B 사이에는 시대 구분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 B와 C 사이에 보시면은 가가 멸종했고, 방추충이 출현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출현한 것 하나, 멸종한 것 하나, 출현한 것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C와 D 사이를 보시면, 네, C와 D 사이에는 나가, 그렇죠, 멸종을 했고, 화석 나가 멸종을 했고, 방추충이 멸종을 했고, 그렇죠, 생물 나가 또 출현을 했죠. 그래서 멸종 둘, 출현 하나. 그래서 생물 3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 그래서 C와 D 사이가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D와 E 시기는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시대 구분의 기준이 안 될 테고, 이 이후에 이제 2개의 생물이 우리가 멸종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신빙성이, 우리가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신빙성이 높은 시기는 C와 D 사이이고, 또한 이제 C와 D 사이에서 방추충이 멸종한 것으로 봐. 방추충이 어떤 생물입니까? 그렇죠. 고생대 생물이고, 고생대 말기에 우리가 출현했고 또 멸종했던 생물이고 또 해양 생물이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C와 D 사이가 바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시면요. 보기 기억. A와 B는 중생대 지층이다. 자, A와 B는 지금 C보다 먼저 우리가 누적된, 그죠? 예. 생성된 지층이니까 당연히 고생대 지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C는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이다. C 같은 경우에, 그렇죠, 방추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퇴적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화석은 다이다. 그런데 표준화석의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세대가 짧고, 그죠? 생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세대가 짧다는 거는 조금 다른 표현이겠군요. 자, 생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러한 생물이어야 될 텐데, 지금 달을 보니까 A에서 E에 걸쳐서 모든 지층에서 출현을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화석은 표준 화석이 되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맞는 보기, 니은만 맞는 보기 돼서 문제 3번도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은요, 탄소의 순환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예.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 A와 B 과정인데, A 과정은 어떤 거냐면 생물권에서 대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과정이고요. B 과정은 수권에서 암권으로 탄소가 순환해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예. 보시면은 보기 기억, 식물의 광합성은 A 과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 광합성이 어떤 과정입니까? 그렇죠. 식물에게 있어서 광합성이란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과정이죠. 자, 탄소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대기로부터 식물이 탄소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즉,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들어오는 과정이죠. 자, 이게 광합성이에요. 근데 지금 A 과정 같은 경우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나가는 화살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는 광합성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호흡에 해당하는 과정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옳지 않은 보기 되겠고요. 자, 니은 보시면 B 과정을 통해 석회암이 생성된다 그랬습니다. B 과정이 지금 어떤 과정인가 보니까 수권에서 암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과정인데요. 네,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알려진 거죠. 예, 수권에 녹아있던 탄산이온 같은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그렇죠? 예. 석회암 형태로, CaCO3 형태로 암권에 누적되는 과정. 지구 생성 초기에 특히 많이 일어났던 과정. 중요한 겁니다. 니은 꼭 여러분들 알고서 맞추셨길 바랍니다. 네, 니은은 옳은 거죠. 디귿.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지구 전체의 탄소량이 감소한다. 자, 화석연료의 사용 어떻게 보면 됩니까? 암권에서 인위적으로 탄소를 기권 쪽으로 뽑아내는 과정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암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과정일 뿐이지 지구 전체적으로 탄소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과정은 아니겠죠. 지구는 어떤 개입니까? 그렇죠. 지구는 닫힌 개죠. 즉 물질, 외권과 그죠? 지구의 바깥과 지구 안 사이, 지구 내부 사이에서 에너지의 이동은 있지만 물질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없는. 즉 탄소가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희박한 그러한 어떤 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도 탄소량,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각 권들을 이동할 뿐이지 지구에서 바깥쪽으로 혹은 밖에서 지구 쪽으로 유입되는 일은 드물거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문제 4번도 답은 2번으로, 네, 문제 4번의 답 2번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이요. 자, 문제 5번은요, 역시 이제 선생님에게 강의를 많이 들은 친구들, 그죠? 특히 우리 이제 대상학원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5번 문제 선생님이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 충분히 보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림 가나다는 현생이온 어느 시기에 수륙분포를 시간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림 가나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의 매치가 아마 되실 거예요.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그림 가는 고생대, 나는 중생대, 다는 신생대 순서대로 그죠? 판계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이죠. 자, 바로 그냥 보기 가겠습니다. 보기. 기억. 가의 판계 형성은 해양 무척추 동물을 대규모로 멸종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자, 판계하가 형성되기 전에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렇죠. 대륙들이 적도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죠. 그죠? 남반구 쪽도 약간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흩어져 있던 대륙이 모이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대륙붕이 줄어들죠.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지고, 즉 해양 생물들에게는 서식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양 묵척추 동물들이 많이 멸종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시기적으로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죠? 고생대 말기죠. 고생대 말기에 고생대의 이제 대표적인 생물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그렇죠. 해양 생물들이죠. 이런 것들이 대규모 멸종을 겪었다는 배경 지식과 잘 매치를 시키시면 바로 판계하 형성이 해양 생물들의 멸종에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론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복이 되겠고요. 보기 니은 볼게요. 나에서 히말라야 산맥 형성됐다. 히말라야 산맥 선생님 엄청 강조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신생대죠. 그죠? 그래서 그림 다에 해당하는 거니까 니은은 틀린 복이 되겠죠. 자, 다음 보기 디귿 보시면은 다의 육지에는 거시식물이 속시식물보다 번성하였다. 자, 다의 육지는 신생대 육지입니다. 그죠? 신생대에는 그렇죠. 속시식물이 번성했죠. 거시식물은 언제 번성했습니까? 중생대에 번성했습니다. 그림 중에 나에서 번성을 했겠죠.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보기 디귿도 틀린 복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거시식물이 속시식물보다 번성했으니까, 거시식물이 번성했다는 말이니까 틀린 말이죠. 그죠? 디귿. 다는 신생대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옳은 1번이 바로, 정답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이요. 자, 6번 문제가요, 이제 지구과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사성 있는 문제가 하나씩 좀 나와요. 최근에 이슈가 됐고요. 논란도 좀 있는 문제인데,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이슈가 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게 아닌 게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소재 자체가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료 해석적 성격이 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내용은 뭐 문제는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지금 백두산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림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동쪽 지방으로 이렇게 화산재들이 쭉 날아간 것 같습니다. 서쪽에서 이제 서풍 계열 바람이 분 것 같고요. 일본 쪽으로 화산설물이 쭉 날아갔는데 그 자료 해석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화산설물의 확산 범위가 이제 화산설물이 쌓인 두께가 10cm 이상 넘어가는 곳이 뭐 동해상의 어떤 지점이고, 그 다음에 5cm 두께밖에 안 되는 곳이 이제 일본 쪽으로 가면은 5cm로 줄어든다, 두께가.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일본은 굉장히 먼